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수능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3번까지 했고요. 오늘 4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단에 링크된 여러분들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4번 자연과 윤리 싱어입니다. 한 존재의 고통은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됩니다.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쾌후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그런 이익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죠. 그죠? 이것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인데 취급을 고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4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익평등 고려 원리는 원칙은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취급이나 고려나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46번 자연 파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위배된다.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이 자연에 대한 이라고 뭐뭐에 대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뭐 자연과 관련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자연에 대한 파괴 혹은 동물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위는 인간의 인간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라. 혹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를 잔혹하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무는 자연에 대한 혹은 동물에 대한 의무는 아니고 자연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에 해당되죠. 47번 넘어갈게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48번 자연의 생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동은 자연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자연에 대한 4가지 의무가 있지. 그지? 자, 이런 의무가 자연 존중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에게, 생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자연 존중을 표현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4가지 의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해악금지의 의무죠. 그 다음에 불간섭의 의무죠.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죠.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죠. 자, 넘어갈게요.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자죠. 대지를 경제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자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틀린 거죠. 자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생태중심주의자인 네스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복지와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또한 생태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복지와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의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큰 자아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넘어갈게요. 52번 묵자입니다. 예술과 윤리 파트에 나오죠. 음악을 비판을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즐거운 감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53번 칸트입니다. 미적인 체험은 주관적 체험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자, 아니죠. 미적인 체험 혹은 미적인 판단 같은 경우에는 감성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도덕적인 판단도 이렇게 보편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예술을 대상으로 한 판단도 대다수 사람들이 비슷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나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칸트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 미적인 판단은 반드시 도덕적인 판단에 아니죠. 그죠? 예술은 자율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인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 입장이죠.
자, 종교와 윤리 엘리아드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맞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엘리아드의 성스러운 절대적인 실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존재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이게 뭡니까? 그치? 이게 성현이죠. 그죠? 성스러운 존재가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런 성현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종교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57번 칸트.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평화연맹과 평화조약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화조약은 이에 반해서 각 개별적인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평화조약이고, 이런 평화조약만으로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58번. 자, 국제법에 따라서 많은 민족들이 한 국가 안에서 하나의 아니죠. 여러분들 국제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 체제잖아. 그치? 거대한 세계 국가 추구하는 거 아니죠. 자, 59번입니다. 자, 국제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국제법은 이익공동체나 세력균형이 없는 곳에서 평화 유지에 유효한 방법이다. 자, 이게 현실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억제되고 예방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이 평화 유지에 유효한 방법이다라는 표현은 현실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60번 칸트. 국가들 간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국가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또한 도덕적 인격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조금 더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국가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61번. 국제정치는 국가 위에서는 중앙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적인 질서 속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고, 국가 간의 관계는 뭐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폭력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평화를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칸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안 된다가 아니라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우호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방인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적으로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법은 이런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64번. 영구 평화를 위해 개별 국가들은 평화연맹에까지 맞죠? 자유롭게 뭡니까?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주권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5번. 싱어 롤스의 주장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그래서 롤스가 주장하는 그런 원조의 목표대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빈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롤스의 그런 해외 원조의 입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니보의 사회윤리죠.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에 의해서만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강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 정치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라 개인윤리적인 그런 노력, 둘 다 필요하는 거죠. 개인윤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윤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둘 다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롤스 해외원주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이고, 이런 목표가 달성하면은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68번 옳습니다.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통해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자, 해외 원조의 목표 자체가 국가 간의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재분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자, 69번 칸트.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복을 하려고 하는 준칙이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어. 그거는 그 허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기 행복의 원리가 그래서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70번 밀.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두 관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 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쾌락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만족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신적인 쾌락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밀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71번 칸트. 자신의 행복의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돼. 자,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72번 로크. 입법권을 항상 지닌 국민이 신탁을 위반한 정보를 교체할 수 있다. 자, 국민 중에서는 그런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죠? 그런 입법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도, 그지? 모든 국민들은 자, 신탁을 위반한 그 정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자죠.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죠. 자, 국가는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75번입니다. 롤스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사회협동의 원리에 근거한 정치적인 행위이다. 자, 사회협동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롤스가 주장한 정의 원칙이죠.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근거로 했을 때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법률과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76번 원조의 의무를 실행할 때 사회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원칙은 이런 주장을 하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원조의 목표를 국가 간의 빈부격차 해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77번 갈등.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제도적인 개혁. 그렇죠. 구조적인 폭력도 간접적인 폭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개혁 또한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78번 엘리아드입니다. 자,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신은 뭡니까? 이런 자연을 초월한 존재죠. 그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 신의 관계는 뭡니까? 자연을 만든 존재가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을 창조한 그런 시공간이 뭡니까? 자연이죠. 자연이 안에 있는 것이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 79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스럽지 않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성현이 드러난 공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80번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공간은 질적으로 자, 그렇죠. 종교적인 공간,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공간은 다 다르죠. 절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공간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믿는 거죠. 넘어갈게요. 국가 간의 자원 배분의 우연성의 영향을 어때요? 최소화하도록 원조해야 된다. 자,
해외 원조할 때는 그죠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죠. 그죠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82번 칸트입니다. 행복의 원리를 행복의 원리는 개인적인 준칙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그런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직업관계 관련돼서 실학이 있는데, 자, 실학은 유교의 한 그 학파죠. 그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유교인데, 세습적인 신분이 아닌 자질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산적인 노동, 양반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학 중에 홍대윤과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장려하고 무의도시 노동하지 않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85번 로쏘입니다. 일반 의지를 따르는 한 자신도 자유롭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 의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86번 로크입니다. 자연법의 기초는 이성이며 자연법 준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자연법은 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의 기초는 이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싱어, 동물 해방이나 야생의 자연 보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88번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며 비가 아니죠. 그죠? 공개적으로 그죠? 다수에게 그죠?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89번 모든 사회는 자유와 인권을 확립할 만큼의 잠재적인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자원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90번 취미 판단. 자, 취미 판단이 뭐냐면 이거 예술에 대한 판단, 미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인 인식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감성적인 판단이다라는 표현 맞아요. 감성적인 판단, 감성에 근거한 판단이라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지만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그런 예술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관적이긴 하나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91번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이런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의무는 오직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물이나 다른 자연, 즉 인간 이외의 존재와 관련된 의무는 다 뭐로 환원됩니까? 그렇지.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동물을 학대한다고 자연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뭐에 대한 의무입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죠. 인간에 대한 어떤 의무? 간접적인 의무인 거죠.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 동물에 대한 혹은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92번입니다. 자연과 윤리, 생명중심주의자인 테일러 입장이죠.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있다. 자,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 생태계에 대한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간섭의 의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불간섭의 의무는 뭡니까?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그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개별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조작, 개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악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간섭 혹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상적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보상적 의무를 다한다면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해의 원조입니다. 롤스.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차등의 원칙에, 그러지,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차등의 원칙이 뭡니까? 국내적인 상황에서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분배 원칙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의 원조할 때는 적용하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롤스.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돼. 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부적 재능 자체는 누구예요? 개인 소유죠. 뭐예요? 천부적 재능은 일종의 그 신체의 자유잖아, 그죠? 신체의 자유. 자, 신체의 자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기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일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은 뭐야? 이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사회계약론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공동체다. 자, 뭐예요? 그죠? 국가를 왜 형성했죠? 개인의 권리를, 그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위한, 권리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의 공동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96번 칸트. 형벌은 범죄의 결과에 해악에 비례해서, 자, 죄의 크기에 비례해야 되는 거지, 범죄 결과로, 범죄 행위 그 자체의 크기에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결과로 미치는 사회적인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은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범죄 결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이 별로 없어. 그러면 죄를 감형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죄의 크기에 동등하게 그런 같은 크기로 동등한 크기의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의 실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 결과의 사회적인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자, 홀스. 시민불복종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한 계획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률과 정책이죠. 자, 소수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본적인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버마스 담론윤리죠. 의사소통에서 행위자들은 상호 주관적인 논의를 통해서 행위 규범을 구성한다. 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합의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서로 의견을 나누겠죠. 그런 의견 중에서 공통된 의견이 뭐예요? 공통된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 규범으로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 담론 과정에서 있었던 상호 공통적인 주관적인 논의가 바로 행위 규범을 구성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공화제 칸트 주장하긴 하지만 공화제가 아닌 국가의 무력을 행사해서 공화제를 확산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공화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국가가 어떤 존재예요? 도덕적 인격체로서 자유롭고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해서 공화제를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100번 칸트. 평화연맹은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만 관여해야 한다. 자, 국가가 간에 지켜야 될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기초하고, 이런 국제법은 뭐예요?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싱어 시민불복종은 다수에게 호소하는 것이지 그 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이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102번 싱어 시민불복종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법치라든지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도 존중하고 오히려 복원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 한다. 민주주의 기본적인 이념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시민불복종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심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롤스와 싱어 시민불복종은 민주적인 체제의 합법성을 뭐예요? 그저 인정하는 거죠. 민주적인 체제를 오히려 지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는 뭡니까? 다수의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인 교설, 종교적인 교리가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유교와 도가 도에 따르는 수양. 자, 도, 수양, 이상적 인간. 자, 이런 표현들은 유교와 도가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는 하늘에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잘 실현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자, 수양 방법은 유교의 수양 방법, 경성,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상은 성인, 그 다음에 군자라고 표현하죠. 도가의 도는 뭡니까? 그지? 자연의 질서죠. 자연의 법칙이죠. 이것을 따르는 수양, 자망, 심재 이런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 지인, 성인, 천인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에 도달하는 이 표현 자체는 자 비슷하게 다 쓰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정리하세요. 자, 106번. 자, 칸트입니다.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모든 인격을 자, 아니죠. 그죠? 시민으로서 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시민적인 인격성은 상실되지만 모는 그죠? 보호된다. 그죠? 생득적인 인격성. 자, 이때 말하는 생득적인 인격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의 존재를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대우하는 거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원초적 입장의 상황은 순수 가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원초적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저 무지의 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회의 정치적인 체제를 성립할 때 적용해야 될 정의 원칙을 합의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무지의 배일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현실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실험처럼 가상적인 상황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유사한 수준의 능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유사한 수준의 성공에 대한 전망. 자, 이거 무슨 원칙과 관련돼서 2-2 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뭡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오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9조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벨입니다. 당사자들은 정의 원칙을 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일반적인 사실은 안다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일반적인 사실은 경제학적 상식,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상식, 이 정도는 안다라고 보는 거죠. 자, 110번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 시민불복종을 실시한 시민불복종 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러한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을 만든 공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비민주적인 국가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공화정체로 변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틀렸냐면은 공화정체로 변화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자, 국내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계시민법은 뭐에 국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법을 통해 뭐 공화 정체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자, 로크 사회계약설입니다. 자연법의 지배는 국가 형성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법은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이죠. 그리고 영구 불변하죠. 그래서 자연 상태나 자연 상태 이후에서나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틀렸고요. 113번 싱어입니다. 완전한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된 정의관 자체도 결과적인 유용성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면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롤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상 선생님이 작년에 만든 자료예요. 작년까지 기출자료를 토대로 만든 내용이고 요 내용 보면 목차를 따로 PDF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한 거는 1번 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고 2번부터 10번까지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남은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요 파일로 같이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